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일은요. 정말 범죄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2월에 광주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차에서 끌어내서 수차례 머리로 박고 심지어 이 기사를 발길질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세상에. 왜일까요? 이 택시 기사가 자신의 지인을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이 지인을 훑어본다라고 오해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입건을 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 폭행이 이번 사건의 일부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남성은 당시 벌금 수배 중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데 바로 자신의 남동생 이름을 댑니다. 그 어허. 이유는 이 남성이 일란성 쌍둥이 중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어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도 본인 이름이 아닌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기입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동생 이름을 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본인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동생 이름을 댔다? 말도 안 되는데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 그것도 나쁘잖아요. 네. 동생이 면회를 온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면회를 오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얼굴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하게 어허. 생겼는데 네. 오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리를 이럴 때 잔머리를 굴리는데 뭐라 했는데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경찰서를 나갈 생각을.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야, 옷 바꿔 입자. 아, 유치장에 갇혀있는데요? 네. 가려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서에 면은 동생에게 결심을 하고 점퍼와 모자를 건네받은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아마 지금 눈이 그 경찰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점퍼하고 모자만 받고 있고, 어머.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와가지고 조사하는 중에 형사과를 빠져나오는 장면까지가 찍혀 있는 거예요. 어머! 아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지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저 무모한 경찰서 탈출 계획 설마 성공 못했겠죠, 장윤 변호사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뛰는 범인 위에 나는 형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쌍둥이 형이 옷을 바꿔 입고 화장실로 가니까 형사가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어허. 그러니까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형 지금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 쌍둥이 동생이에요. 어허. 라고 했는데 네. 형사의 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퍼, 모자 갈아입은 건 맞았는데요. 바지는 미처 갈아입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주하려던 남성의 바지를 보고 쌍둥이 형과 동생을 구분해내서 도주 사실을 적발해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뛰는 범인 위에 나는 형사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매의 눈, 예리합니다. 눈썰미가 그 CCTV상에 찍힌 이 바지 원래 저 사람이 입고 왔잖아 라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실패는 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형이라는 사람, 범법자를 이 단죄하는데 재판에 세우는 게 법정에서 이거 바로 어제였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쌍둥이 형제에게는. 네. 그런데 계속 도망 다녔던 거죠. 어머. 예,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됐는데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쌍둥이가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아하. 중년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미 죄도 공동상해, 사서명 위조, 네. 도주 미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네. 9년이나 처음에는 경찰서만 도망가려던 아하. 사람이 재판을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아하. 그게 사실 더 재판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텐데 계속 9년이나 피해 다니다가 최근에야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때 유치장 경찰서를 빠져나가려다가 딱 걸리기까지 했는데 아니 그럼 당시에 이 형 일란성 쌍둥이 중에 범죄를 저지른 형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허.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도주를 해버리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통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건 재판부도 벌금 수배 중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사칭했다. 아울러 면회온 동생의 옷을 입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동상해를 가하고 9년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면서 여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남성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요. 장유미 변호사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사님이 말했는데도 왜 징역 5년이 아니라 5개월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9년이나 도주했죠. 네. 그리고 공동상해라고 해서 적지 않은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5개월이면 너무 선처해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마 이 법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실제로 공동상해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위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참작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주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됐던 이 상해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의 화를 면하려다가 더 큰 화에 직면한 딱 그런 꼴을 당했어요. 정말 앞으로 참여하며 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